안녕하세요. 그알 카페 TV입니다. 2006년 전주에서 자취 생활을 하고 있던 수의대생 이윤희 씨. 서울에 살고 있던 이윤희 씨의 어머니가 딸의 친구들에게 뜻밖의 전화를 받게 됩니다. 이윤희 씨가 학교에도 나오지 않고 연락도 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 그래서 친구들의 신고로 119 대원들이 출동하여 문을 강제로 열고 이윤희 씨의 집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곳에는 이윤희 씨의 모습은 없었습니다. 당시 구조대원의 말로는 1순위가 요구조자이기 때문에 그것만 확인하였고 방 상태를 자세히 확인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애완견의 배변 흔적과 흩어진 쓰레기들로 인해 방 안에서 악취가 풍길 정도였지만 범죄를 떠올리지는 못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가족들이 집에 도착했을 때는 친구들이 윤희 씨의 집을 치워놓은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가족들이 집을 둘러봤을 때 이상한 점이 몇 가지 있었습니다. 학교에 늘 가져가던 가방은 있었지만 가방 안에 늘 들고 다니던 수첩이 없어졌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윤희 씨가 밥상으로 사용하던 차상 또한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실종 당일 윤희 씨가 마지막으로 검색한 것은 새벽 2시 59분, 3분 동안 포털 사이트에서 검색한 내용은 성추행과 일일이였습니다. 가장 이상한 것은 반려견 2마리가 다용도실이 아닌 방 안에 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윤희 씨의 아버지는 윤희 씨가 마지막으로 나갔으면 절대로 강아지를 방 안에 뒀을 리가 없다는 의견, 그러니 맨 나중에 나간 사람이 이윤희가 아니라는 증거라고 주장하였습니다. 경찰은 인근 야산과 맨홀, 물탱크 주변을 싹싹 희석했지만 이윤희 씨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실종 3일 전 과외를 마치고 집으로 가던 중 가방을 날치기 당해 휴대전화를 잃어버린 윤희 씨. 날치기를 당하자마자 학과 게시판에 자신의 상황을 알리고 비상시 연락 방법까지 제시할 만큼 침착했던 윤희 씨. 그녀의 바쁜 일정은 6월 5일 실습 이후로 멈춰 있습니다. 6월 5일 학과 종강 파티에 참여했던 윤희 씨. 그녀를 마지막으로 목격한 사람은 그녀를 좋아한다고 알려져 있던 동기생 황 씨였습니다. 황 씨에 따르면 종강 파티가 끝날 쯤 윤희 씨가 인사도 없이 서둘러 술집을 나갔다고 합니다. 무슨 일이 있냐고 물어보니 대답은 없었고 골목길에 다다르자 윤희 씨는 혼자 가겠다고 황 씨를 돌려보냈다고 합니다. 걱정이 되어 황 씨는 따라가서 집에 들어가는지 확인했다고 합니다. 휴대폰이 없어서 연락이 되지 않아 친구들은 걱정을 하고 있는 중에 휴일이 지난 후 이틀 동안 연락이 되지 않아 6월 8일 점심 무렵 윤희 씨의 원룸에 황 씨와 다른 동기 3명이 찾아가게 됩니다. 단순 가출로 무게를 둔 경찰과는 달리 당시 친구들이 목격한 원룸 상태는 많이 심각하였습니다. 동기 2명이 신고를 하러 간 사이 황 씨와 다른 1명이 방 청소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실종 일주일 뒤 수의학과 1층 수술 실습실에서 발견된 윤희 씨의 수첩. 그렇지만 현재 그 수첩을 발견했다고 기록된 사람들은 수첩 자체를 기억하지도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윤희 씨가 실종되고 사라진 또 하나의 물건 차상. 윤희 씨의 아버지가 동네 근처의 폐가구 사이에서 발견하였습니다. 아버지가 발견했을 때는 고추장인지 피인지 모를 어떤 자국이 묻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경찰에서 확인했을 때 실종에 대한 단서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수의학과 4학년 남학생 대부분을 용의선상에 올려놓고 수사했던 경찰. 그 중에서도 마지막 목격자 황 씨에게는 처음부터 강도 높은 수사를 하였다고 합니다. 실종 22로 실시된 거짓말 탐지기 결과는 모든 질문에 대한 진실 반응이었습니다. 경찰은 당시 의심스러웠던 황 씨에 대해 집중적으로 수사했지만 혐의점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담당 형사가 아쉽게 생각하는 건 황 씨에게 너무 중점을 두고 수사를 한 것이 좀 안타깝다고 합니다. 수의학과 관계자들을 더 치밀하게 수사해보고 싶다고 하였습니다. 경찰이 수의학과 관계자들을 의심했던 이유는 주기적인 동물 사체 처리 방법 때문이었습니다. 폐기물 처리 방법은 병원에서 동물 사체를 테이프로 포장해서 보내는데 그것을 뜯지도 않고 바로 소각장에 넣는다고 합니다. 윤희 씨 실종 직후 평소보다 많은 110kg의 동물 사체가 배출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소각된 폐기물에 대해서는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새로운 단서를 찾기 위해 윤희 씨의 컴퓨터 수사 기록을 재분석하였습니다. 하루 이틀 동안 켜놓는 것을 보았을 때 윤희 씨는 컴퓨터를 끄는 습관이 없는 상태. 그런데 특이하게 실종 당일에는 윤희 씨가 성추행과 112 검색 후 1시간 20분이 지난 새벽 4시 21분에 컴퓨터가 꺼집니다. 또 이상한 건 윤희 씨가 실종 신고 후 가족들이 저녁 7시쯤 만진 것으로 알려졌었는데 오후 2시 18분에 누군가가 컴퓨터를 켜게 됩니다.
친구들이 원룸 앞에서 신고한 것은 오후 12시 50분. 친구 중 2명이 지구대로 이동하여 가출인 신고 서류 작성한 것은 오후 2시였습니다. 그렇다면 2시 18분에 컴퓨터를 킨 사람은 누구일까? 그리고 또 다른 특이점. 6월 4일 밤부터 6월 8일 오후 3시까지 사라진 5일간의 인터넷 검색 기록이 사라진 것입니다. 전부 다 삭제를 한 것이 아니라 이 부분만 사라진 것은 누군가 의도적으로 삭제한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약에 용의자가 삭제했다면 메신저의 내용도 삭제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10년이 넘게 지난 지금 이미 컴퓨터는 폐기된 상황입니다. 경찰은 여전히 제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